안녕하세요, 양민철입니다. 오늘은 드림 캔버스 스튜디오 지붕에 올라와 있어요. 이 지붕에 인조한디를 시공할 건데 여기 크기랑 그리고 인조한디를 올릴 때 크레인 위치를 어디다 잡을지 보려고 왔어요. 특이사항도 좀 몇 개 확인했는데 인조한디를 올린 다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붕보다도 높이가, 굴곡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아마 밀어서 옮기는 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이쪽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르침이 있어요. 크레인은 출입문에서 이 아래로 되면 이 처마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난간이 두 개가 있어요. 피레침이 두 개인데 피레침 이쪽에 있는 이 와이어의 높이가 대략 25cm가 됩니다. 이거를 다 넘어서 저쪽까지 넘겨야 됩니다. 양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건물이 한 동 더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쪽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 올릴 수 있는 건 이쪽 주차장입니다. 지붕 시공 왔는데요. 여기 총 4동을 시공해야 돼요. 지금 승터프 28mm로 진행을 하고 있고 5톤 크레인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지금 인조한디를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지붕이 뜨겁다 보니까 작업을 오전 6시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동에 대략 30분 정도 걸려서 12개를 지금 올렸어요. 지금 쉬는 타임이 끝나면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뒤면 인조한디 배치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이게 끝나면 A동부터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특이사항은 다른 데보다 지붕 골조 구조가 좀 달라요. 높이가 있게끔 만든 그 판넬인데 아무래도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이런 좋은 판넬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한디를 옮기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사람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대략 한 50cm 간격으로 클립으로 지금 지붕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클립을 풀러서 인조한디를 붙인 다음에 다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인조잔디를 지붕과 같이 고정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총 작업 소요 기간을 제 예상에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있지만 한 동에 대략 빠르면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그렇게 작업이 끝난다면 그래도 공길이 대략 한 5일 안에는 끝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한번 해볼 때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름철엔 이런 판넬 온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략 한 65도에서 한 70도까지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인조한디도 한여름엔 되게 많이 올라가니까 한 68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인원들이 아무래도 체력 부분에서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작업 효율도가 많이 달라져요. 일단 11시까지는 작업을 해보고 11시 이후에는 좀 쉬었다가 다시 오후 늦게 나와서 일하는 방식으로 체력을 안배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사용하는 인조한디의 숨터프는요 맞춤 제작으로 했어요. 길이를 맞춤 제작으로 했기 때문에 한 폭이 이 처음 끝단부터 이쪽까지 한 번에 다 감쌀 수 있게 만들었고요. 폭은 4m로 했습니다. 보통 인조한디는 폭이 2m, 길이가 25m로 이렇게 한 롤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고 관리라던가 생산해서 그렇게 잘라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한 컨테이너에 4m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실린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m 단위로 들어오는데, 이제 국내에서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4m 폭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깔고 있어요. 공장이 국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장점이긴 해요. 아무래도 4m 폭으로 하면 2m 간격으로 조인됐던 부분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벌어질 염려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부분에선 가장 강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납품 일자도 저희가 맞춰서 지금 최대한 공기를 한 5일 정도 땡겨서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작업이긴 해요. 수입품으로 하기엔. 인조한지 지금 포설을 하고 있고 온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시 30분인데 11시까지 한번 해보고, 이 친구들이 지치지 않으면 더 일하고, 제 생각에는 11시 정도에는 우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지붕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포설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건너편은 지금 조인을 거의 다 진행했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그만 일을 종료하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붕 시공은 매우 덥고요. 겨울엔 매우 추워요. 여기는 운이 좋게 사다리가 있어서 이제 오르고 내리기 좋으니까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음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작업 조건은 좋습니다. 지붕 시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조한지 선택인데, 인조한지 선택은 이제 스토프란 제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빗물 소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이라 파일이 높은 28mm로 진행했습니다. 내일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두 동 중에 한 동은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제 맨 끝에 클립대만 고정하면 이건 마무리돼요. 미비한 점은 다시 올라와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반대동은 지금 조인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최대한 우선 마무리 지어보고 내일 이제 다른 두 동과 함께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지붕 시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날씨고요. 그리고 체력이에요. 기술보다도 체력과 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투여되느냐에 따라서 작업 일정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게 많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붕에서 한 과정당 들어갈 수 있는 투입 인원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명이 투입돼야 되는데 7명이 왔어요. 그러면 7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일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은 작업 시간이 아무래도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되게 빠듯한 게 또 지붕 시공입니다. 그런데 지붕 시공 자체가 좋은 점은 아무래도 비가 왔을 때 비소리 저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효과로는 빛을 반사해줘요, 인조잔디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냉난방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걸 스튜디오에서는 원하시는 거죠. 인조잔디 지붕 시공을 주로 원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빗소리 저감 효과가 진짜 있는지, 두 번째, 시공 후에 바람에 인조잔디가 날려 나가지 않는지, 세 번째, 기온차가 편차가 심한 곳에서 인조잔디가 파손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가격,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빗소리 저감 효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했을 때 양철판에서의 소리인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깔면 이게 굉장히 무뎌져요. 이거를 데시벨로 어떻게 확인을 저희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 시공한 지가 벌써 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런 걸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은 많은 스튜디오께서 그동안 이걸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조한지 시공 후에 바람에 날리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우레탄 본드로 전면 본드 방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날린다면 인조한지를 붙인 다음에 잘 눌러줘야 되는데 이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해져서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저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날랐다 하더라도 인조한지 그쪽에 인조한지 전용 우레탄 본드로 다시 붙이고 인조한지 전용 본드를 사용해서 붙이면 그대로 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인조한지가 자외선이라든가 환경에 파손이 되지 않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숨터프 제품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은 기포지라던가 아니면 백코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심한 지붕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숨터프 자체는 아무래도 기포지 자체가 PA6이라던가 PET 섬유로 된 그런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외선도 강하고요. 그리고 수축과 팽창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터짐 현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인데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해배당 보통 9,000원 정도, 1m 2m 정도에 9,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시공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공비는 1제곱미터당 4,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지붕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도 체력이라던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손품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비용이 될 수 있는 건 이 지붕에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없으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여서 지붕을 시공하고 있죠. 지붕 인조한지, 스튜디오 인조한지 시공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지붕엔 숨터프 인조한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지를 사용하셔서 오래도록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